저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알 수 없었죠. 그저 무겁고 차가운 물속에 가라앉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득하게 멀리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은미야, 제발 눈 좀 떠봐. 언니가 여기 있어. 미영 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몸이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손가락이 꿈틀거렸죠.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눈을 떴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의사 선생님, 깨어났어요. 언니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곧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달려왔어요. 그는 제 눈동자에 펠라이트를 비추며 신음했죠. 믿을 수가 없군요. 한 달이나 혼수 상태였는데 정말 기적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실 안이 보였어요. 언니 미영이 제 침대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형부 진섭 씨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카 수아가 문 앞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미야, 정말 다행이야. 언니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언니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언니 얼굴을 자세히 보니 눈가의 화장이 너무 진했어요. 분명 울고 있었는데 마스카라가 전혀 번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파편처럼 돌아왔습니다. 비 오는 밤, 급하게 울린 전화벨, 언니의 목소리. 은미야, 그 일은 절대 기사화하면 안 돼. 우리 가족 생각해서라도. 저는 거절했었죠. 언니, 이건 공익을 위한 일이야. 나는 기자라고. 그리고 빗길을 달리던 저는 갑자기 뒤에서 들이받은 차량 때문에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유리창이 박살나는 소리, 온몸을 짓누르는 충격, 그리고 암전. 은미야, 괜찮아? 의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리고 고개를 들어 형부 진섭 씨를 봤습니다. 그는 안도의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서 있는 언니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언니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마치 제가 깨어난 것을 반기지 않는 것처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진섭 씨를 가리켰습니다. 진섭 씨. 응, 은미야. 내가 여기 있어. 진섭 씨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의 셔츠 소매를 움켜쥐었어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도망가야 돼요. 진섭 씨. 뭐? 은미야, 무슨 소리야? 진섭 씨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언니를 똑바로 봤어요. 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언니를 믿으면 안 돼요. 병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의사가 황급히 저를 진정시키려 했죠. 환자분 진정하세요. 사고 후유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언니가 절 죽이려고. 은미야. 언니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한 달 내내 병실을 지켰단 말이야. 그런데 깨어나자마자 언니한테 이러는 거야? 진섭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수아는 문 앞에서 울먹였어요. 고모, 왜 그래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언니는 울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냉정했어요. 마치 경고하듯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진정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눈꺼풀이 다시 무거워졌죠. 진섭 씨, 조심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주변 소리가 들렸죠. 미안해요, 진섭 씨. 은미가 아직 혼란스러운가 봐요. 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눈물이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괜찮아요. 충격이 컸으니까요. 진섭 씨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요. 언니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섭 씨와 수아를 지켜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고 전날 밤 제가 발견한 그 검은 장부를, USB에 담아둔 결정적인 증거를, 그리고 언니가 전화로 했던 그 말을. 은미야, 내가 입만 다물면 아무 일도 없어. 우리 가족을 지켜줘.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고를 당했죠.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제거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언니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기적적인 회복이라고 했지만 제 몸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죠. 언니는 제 팔을 붙잡고 차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은미야, 우리 집에서 지내. 혼자 있으면 위험해. 저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 상태로는 혼자 생활하기 힘들었어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언니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관문에 새로운 디지털 도어락이 달려 있었어요. 거실 천장 구석구석에는 검은색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죠. 언니, 이게 뭐야? 아, 그거? 내 안전을 위해서야.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야 하잖아. 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카메라가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지낼 방은 2층 끝방이었습니다. 원래 수아의 놀이방이었던 곳이에요. 창문에는 새로 설치한 방범창이 빼곡했습니다. 여기도 카메라가 있네. 제가 천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내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언니가 항상 지켜보고 있을게.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건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감시였죠. 그날 밤 저는 제 가방을 뒤졌습니다. 사고 당일 들고 있던 검은색 크로스백이었어요. 언니가 병원에서 가져왔다고 했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USB가 없었습니다. 어디 갔지? 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 USB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거대 금융회사의 횡령 장부, 검은 돈의 흐름, 그리고 언니의 이름.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저는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혹시 내 USB 못 봤어? 언니는 커피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USB? 무슨 USB? 검은색 작은 거.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거 있잖아. 몰라. 사고 났을 때 떨어뜨린 거 아냐? 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으니까요. 언니가 가져간 거라는 걸. 진섭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IT 보안 회사 대표라 바쁘다고 했죠. 하지만 퇴근 후에는 항상 제 방에 들러 안부를 물었어요. 은미 씨, 불편한 건 없어요? 괜찮아요, 진섭 씨. 병실에서 했던 말. 무슨 뜻이었어요? 진섭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진섭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복도는 어두웠죠. 그런데 언니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지 뭐.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미는 아직 아무것도 기억 못해. 걱정하지 마.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USB는 내가 처리했어. 이제 증거는 없다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역시 언니였어요. 돈은 언제 줄 수 있는데? 도진아, 나도 지금 힘들어. 진섭이가 눈치채면.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황급히 계단으로 돌아갔어요. 도진? 그게 누구지? 다음 날 저는 진섭 씨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무렵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복도에서 그를 불렀어요. 진섭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가리켰어요. 저거 끌 수 있어요? 언니가 볼 수도 있잖아요. 진섭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조작했어요. 제 회사 앱으로 일시적으로 차단했어요. 10분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진섭 씨, 제가 사고 나기 전에 조사하던 사건이 있었어요. 금융회사 횡령 사건이었죠. 횡령 사건요? 네. 거액의 검은 돈이 오갔어요. 그리고 그 사건에 언니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진섭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앉았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USB에 증거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없어졌죠. 언니가 가져갔을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진섭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믿기 힘드시죠?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은미 씨. 진섭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카메라 시스템 말이에요. 네. 제가 IT 보안 회사를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미영이가 설치한 카메라는 제 회사 제품이 아니에요. 저가형이죠. 더 이상한 건 진섭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카메라 각도가 이상해요. 보통 방범용이라면 현관이나 거실을 중심으로 설치하는데 여기는 은미 씨 방과 복도 그리고 서재 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진섭 씨도 눈치챈 거예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간을 주세요. 진섭 씨가 일어섰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언니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뭐 하고 있어? 저녁 먹어야지. 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지금 가요, 언니.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에 카메라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언니의 눈처럼.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어떻게 해야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와 진섭 씨 그리고 수아를 지킬 수 있을까? 증거를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누구와 공모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니가 절 감시한다면 저도 언니를 감시하겠다고. 진섭 씨는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고 언니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마다 침묵이 흘렀죠. 여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언니가 물었습니다. 진섭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별일 없어.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를 피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든 척하며 복도를 살폈습니다. 진섭 씨가 서재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불이 켜지지 않았죠. 그는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섭 씨는 출근하면서 제게 눈짓을 했습니다. 저는 알아차렸어요. 뭔가 발견한 거라고. 언니가 수아를 학교에 데려다 주러 나간 사이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진섭 씨가 책상 서랍에 메모를 남겨놨어요. 오늘 오후 3시 집 앞 카페에서 봐요. 저는 메모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재를 둘러봤어요. 책장 위에 놓인 노트북이 보였죠. 진섭 씨의 개인 노트북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언니는 거실에서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저는 뒷문으로 빠져나갔죠. 카페에서 진섭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은미 씨, 제가 확인했어요.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CCTV 녹화 파일들이 가득했죠. 집안 카메라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제 전문 분야니까 어렵지 않았죠. 진섭 씨가 파일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날짜가 떴어요. 제 사고 당일이었습니다. 이건 집 앞 도로 CCTV예요. 미영이가 모르게 제가 개인적으로 설치한 거죠.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저녁 8시 23분. 언니가 현관문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차에 올라탔죠.
사고 시간이 8시 47분이었어요. 현장까지는 차로 15분 거리죠. 진섭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이건 사고 현장 근처 도로 CCTV예요. 경찰 기록을 해킹해서 가져왔습니다. 화면에 빗길이 보였습니다. 제 차가 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뒤에서 검은색 세단이 나타났죠. 그 차가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보세요. 이 차량. 진섭 씨가 화면을 정지시켰습니다. 번호판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이 차는 사고 직후 급히 현장을 빠져나갔어요. 경찰은 뺑소니로 수사 중이라고 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고의적인 사고였던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진섭 씨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통화 기록이었어요. 미영이 휴대폰 기록이에요. 사고 당일 오후 8시 12분 은미 씨와 통화했죠. 네, 그때 언니가 전화했어요. 기사 쓰지 말라고. 그리고 8시 31분 미영이가 또 다른 번호로 전화했어요. 진섭 씨가 번호를 가리켰습니다. 이 번호 주인을 추적했어요. 강도진이라는 사람이에요. 강도진? 네.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기, 공갈 전과가 여러 건 있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언니가 그런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니.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이것만으로는 진섭 씨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알림이었죠. 집 앞에 낯선 차가 왔어요. 진섭 씨가 CCTV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검은색 벤츠가 보였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내렸죠. 저 사람. 진섭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도진이에요. 우리는 황급히 카페를 나섰습니다. 집까지 뛰어갔어요.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섭 씨는 정문으로 갔어요. 우리는 사전에 약속했던 대로 움직였죠. 저는 복도에 숨어서 거실을 엿봤습니다. 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덩치 큰 남자가 서 있었죠. 미영아, 나도 이제 한계야.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협박하는 투였어요. 돈이 필요하다고. 장부 없이는 나도 끝이야. 도진아, 제발 시간을 좀 더 줘. 진섭이가 눈치채면 어쩔 건데? 내 그 완벽한 가정도 끝장내줄까? 강도진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언니가 움찔했어요. 장부는 은미가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 내가 USB를 가져왔으니까. USB만으로 되겠어? 원본 장부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원본은 금고에 있어. 내가 관리하고 있다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금고? 어디에?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진섭 씨였어요. 여보, 나왔어.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강도진이 언니를 쳐다봤어요. 언니는 황급히 일어났죠. 여보, 이분은 보험 상담사분이야. 보험 상담사? 진섭 씨가 강도진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진이라고 합니다. 강도진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진섭 씨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죠. 하지만 그의 눈은 웃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담은 다 끝나신 건가요? 아, 네. 이제 가보려던 참이에요. 강도진이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언니가 그를 배웅했어요. 문이 닫히자 진섭 씨는 거실 곳곳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이 테이블 위 서류에 머물렀어요. 보험 상담 자료 같은 건 없었죠. 여보, 보험 가입하려고? 응. 그냥 알아보는 거야. 언니의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진섭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언니와 강도진, 금고, 원본 장부,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날 밤 진섭 씨가 제 방에 왔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녹화했어요. 강도진과 미영의 대화 전부.
화면에는 거실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어요. 이제 우리에게 증거가 생겼어요. 진섭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슬펐어요. 은미 씨, 제가 금고를 찾아볼게요. 미영이 서랍을 뒤져봐야겠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내일 미영이가 수아 학교 행사 때문에 하루 종일 나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실이 눈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나면 우리 모두의 삶이 산산조각 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언니는 일찍 수아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학교 바자회 준비 때문이라고 했어요. 저녁까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했죠. 은미야, 점심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 먹어. 알았지? 응, 언니. 조심히 다녀와. 문이 닫히자 진섭 씨가 서재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그는 언니의 서랍을 열기 시작했죠.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진섭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랍 속에는 명품 가방들이 가득했어요.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하나같이 비싼 것들이었죠. 이 가방들. 제가 선물한 게 아니에요. 진섭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언니가 어디서 돈을 구한 거지? 제가 물었습니다. 진섭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계속 서랍을 뒤졌죠. 그때 맨 아래 서랍에서 작은 열쇠가 나왔습니다. 은행 금고 열쇠였어요. 찾았다. 진섭 씨가 열쇠를 들어 올렸습니다. 열쇠고리에는 은행 이름이 적혀 있었죠. 하나은행 강남지점. 지금 가봐야 해요. 하지만 언니 명의일 텐데.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우리는 서둘러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진섭 씨는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불안해 보였죠.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진섭 씨는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아내 명의 금고를 열어야 하는데요. 신분증과 금고 열쇠를 보여주시겠어요? 진섭 씨가 자신의 신분증과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고객님, 이 금고는 공동 명의로 되어 있네요. 배우자분도 열람 가능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진섭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공동 명의로 해뒀던 거예요. 우리는 금고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진섭 씨가 열쇠로 금고를 열었죠.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USB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 USB예요. 저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제가 사고 전에 가지고 있던 바로 그거였죠. 진섭 씨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장부였어요.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과 이름들, 그리고 계좌번호들. 이건 횡령 장부예요. 진섭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총 얼마나 되죠? 12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20억이라니. 그리고 여기 미영이 이름도 있어요. 중간 관리자로 되어 있네요. 진섭 씨가 손가락으로 언니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이은미와 이미영. 자매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언니가 이 돈을 관리했던 거구나.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사진을 찍어야 해요. 증거로. 진섭 씨가 휴대폰으로 서류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USB를 주머니에 넣었죠. 여기 명함도 있어요. 진섭 씨가 명함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강도진. 재무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죠. 그의 진짜 정체를. 우리는 서둘러 금고를 닫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섭 씨가 말했어요. 은미 씨,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언니는. 저도 괴로워요. 하지만 이건 범죄예요. 더 이상 덮을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언니가 먼저 돌아온 거예요. 일찍 오셨네요. 진섭 씨가 거실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죠. 은미야, 너 어디 갔다 왔어? 응.
그냥 산책. 산책? 내 몸 상태로? 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움찔했어요. 진섭 씨랑 같이 갔어. 괜찮았어. 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왔어요. 은미야, 너 혹시 내 서재 들어갔니? 아니. 거짓말하지 마. 서랍이 열려 있더라. 언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언니, 나 진짜 안 들어갔어. 그럼 진섭이 당신이? 언니가 진섭 씨를 돌아봤습니다. 진섭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영 씨,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무슨 얘기?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언니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무슨 소리야? 강도진, 횡령장부, 은미 씨 사고. 다 알아요. 진섭 씨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금고 안 서류 사진을 보여줬죠. 언니는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금고를 열었어요. 공동 명의라는 거 잊으셨나요? 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주었어요. 언니, 제가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노려봤어요. 다 내 잘못이야, 은미야. 뭐? 내가 그냥 입 다물고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어. 왜 꼭 파헤쳐야 했어?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언니, 이건 범죄잖아. 120억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 그 사람들은 원래 부자들이었어. 하지만 나는 달랐어. 나는 가난하게 자랐고 내가 대학 갈 때 나는 이랬어. 내가 기자가 될 때 나는 허드렛일 했다고.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어. 수아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었고. 그게 뭐가 잘못됐어? 그렇다고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잖아. 범죄? 그래, 범죄지. 하지만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도진이가 협박했어. 장부를 관리하지 않으면 진섭이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했어. 진섭 씨가 놀란 표정으로 언니를 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도진이는 당신 회사 경쟁사 사람이야.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타깃으로 삼았어. 내가 거절하면 당신 회사 기밀을 빼돌리겠다고 했어. 언니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어요. 나는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야. 그게 다였어.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언니의 말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요? 그렇다고 날 죽이려고 한 것까지 정당화할 순 없어, 언니. 제가 말했습니다. 언니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절망만 가득했죠.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야. 도진이가 사람을 보냈어. 협박만 하라고 했는데. 거짓말. 진섭 씨가 소리쳤습니다. CCTV에 다 찍혔어요. 당신이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고 도진과 통화했다는 것도. 당신이 공범이에요. 언니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저는 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존경했던 사람. 제가 가장 사랑했던 가족.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이었죠. 언니, 왜 그랬어? 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울기만 했죠. 진섭 씨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은미 씨,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진실은 밝혀져야 했고 정의는 실현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언니를 잃는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는 자기 방에 갇혀 나오지 않았어요. 진섭 씨는 경찰과 통화하며 신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진실과 함께 살아가는 살.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무겁게 시작됐습니다. 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진섭 씨는 회사에 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거실에서 경찰의 연락을 기다렸죠. 아빠, 엄마는?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수아야, 엄마는 좀 쉬고 계셔. 너 배고프지? 아빠가 뭐 해줄게. 진섭 씨가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아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고모, 무슨 일 있어요? 엄마랑 아빠가 싸웠어요? 아니야, 수아야. 그냥 어른들 사정이 좀 복잡해서. 저는 수아를 안아줬습니다. 그 아이는 제 품에서 떨고 있었어요. 고모, 사실 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응? 뭐가? 고모 사고 나기 전날이요. 엄마랑 고모가 전화하는 거 들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하시던데? 엄마가 고모한테 화내고 있었어요. 내가 말했지, 너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몰라 라고 했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 아이는 울음을 참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고모가 사고 났잖아요. 저 무서웠어요. 혹시 엄마가. 수아야. 진섭 씨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딸을 꼭 안았어요. 내가 들은 게 맞아. 그런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 엄마가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수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섭 씨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엄마가 실수를 했어. 큰 실수를. 그럼 엄마는 어떻게 돼요? 경찰이 올 거야. 엄마는 한동안 우리랑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 수아가 오열했습니다. 13살 아이에게는 너무 잔인한 진실이었죠. 아빠 싫어요.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수아야, 아빠가 있잖아. 고모도 있고. 우리가 너를 지켜줄게. 진섭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는 딸을 꼭 껴안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엄마는 전부였을 텐데. 그 전부가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봐야 하다니. 그때 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언니가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죠. 수아야. 언니가 딸을 불렀습니다. 수아는 엄마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수아가 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언니는 딸을 꼭 안았어요. 미안해, 수아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 왜 그랬어요? 왜 나쁜 짓을 했어요? 엄마는 너한테 좋은 것만 주고 싶었어. 내가 부족함 없이 자라길 바랐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수아의 절규에 언니가 무너졌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진섭 씨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어요. 은미 씨, 저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요. 지금요? 경찰이 곧 올 텐데. 전화 한 통 해야 해요. 중요한 전화. 진섭 씨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무슨 전화일까요? 30분 후 진섭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단했어요. 미영 씨, 당신과 얘기해야겠어요. 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섭 씨는 소파에 앉았죠.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정말로. 우리가 결혼할 때 당신은 제 전부였죠. 진섭 씨.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당신은 거짓말쟁이고 범죄자예요. 그리고 제 아내가 아니에요.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당신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딸과 은미 씨를 지킬 것인가. 당신 뭐 한 거야?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했어요. 그리고 제 회사 법무팀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도 준비했어요. 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진섭아, 제발. 나 없이 수아를 어떻게 키워? 당신 없이도 키울 수 있어요. 아니, 당신이 없어야 수아가 제대로 자랄 수 있어요. 진섭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당신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수아 때문에. 수아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니까. 교도소에서라도 면회는 갈 수 있게 해줄게요.
교도소라니. 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현실이 실감난 거죠.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진섭 씨가 문을 열었어요.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미영 씨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수아를 마지막으로 한 번 안아줬어요. 수아야, 엄마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는 착하게 자라야 해. 알았지? 엄마. 경찰이 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언니는 고개를 숙였죠. 이미영 씨 횡령 및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의 목소리가 기계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언니가 현관문을 나서기 전 저를 돌아봤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은미야, 미안해. 그게 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거실에는 수아의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진섭 씨는 딸을 안고 있었어요. 저도 그들 곁으로 갔죠. 괜찮아, 수아야. 우리가 함께 있어. 아빠랑 고모가 너를 지켜줄게. 진섭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그날 밤 수아는 제 방에서 잤습니다. 그 아이는 악몽을 꾸며 울었어요. 저는 밤새 수아 곁을 지켰죠. 새벽녘 진섭 씨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은미 씨 괜찮으세요? 네. 수아는 잠들었어요. 제가 결정한 게 맞을까요? 진섭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고뇌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진섭 씨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거예요. 하지만 수아가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아빠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진섭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부터 강도진을 찾아야 해요. 그 사람도 체포되어야 해요. 경찰이 수사 중이지 않나요? 제가 직접 증거를 더 찾아야 해요. 미영이만 처벌받고 도진이가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진섭 씨의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변했어요. 더 이상 망설이지 않는 사람으로. 저도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수아를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언니는 구치소에 수감됐고 수아는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죠. 진섭 씨는 매일 회사와 집을 오가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뭘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은미 씨, 오늘 저녁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진섭 씨가 아침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강도진을 만나요.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요? 위험하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계획이 있어요. 진섭 씨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도진에게 연락했어요. 장부 원본을 주겠다고 했죠. 원본을요? 그건 증거잖아요. 복사본이에요. 진짜 원본은 경찰에 넘겼어요. 하지만 도진은 모르죠. 진섭 씨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도진을 우리 집으로 유인할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거죠. 경찰이요? 네. 제 회사 비즈니스 파트너 중에 금융범죄 수사팀 팀장이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분께 협조를 요청했어요. 저는 진섭 씨를 다시 봤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도진이 혹시. 그래서 준비했어요. 진섭 씨가 서재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어요. 화면에는 집안 곳곳에 CCTV 영상이 떠 있었죠. 제가 미영이가 설치한 카메라를 전부 제 시스템으로 연결했어요. 이제 모든 화면과 음성이 실시간으로 경찰에 전송됩니다. 대단해요, 진섭 씨. IT 보안 전문가니까요. 이 정도는 기본이죠. 진섭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7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강도진이었어요. 진섭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진은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죠. 장부 가져왔어? 거실로 들어오세요. 우리는 거실로 갔습니다. 저는 부엌 근처에 서 있었어요. 도진은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죠. 어디 있어? 그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진섭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은미 씨 사고를 사주한 거 맞죠? 도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미영이한테 다 들었어요.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데? 도진이 비웃었습니다. 미영이가 너무 겁이 많아서 그래. 나는 그냥 협박만 하라고 했어. 근데 그 여자가 사고까지 내게 만든 거야. 녹음되고 있어요. 진섭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진은 잠시 멈칫했어요. 뭐? 이 집 앞 모든 카메라와 마이크가 경찰에 연결되어 있어요. 당신이 방금 한 말 전부 증거로 남았죠. 도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새끼가. 도진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칼이었어요. 접이식 칼날이 번쩍였죠. 진섭 씨.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진섭 씨는 침착했어요. 폭력까지 쓰실 거예요? 그것도 다 녹화되고 있어요. 닥쳐. 장부 내놔. 도진이 칼을 휘두르며 다가왔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소리가 났어요. 아빠. 수아였습니다. 그 아이가 계단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수아야, 방으로 들어가. 진섭 씨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수아를 봤죠. 저 애를 인질로. 도진이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들어왔어요. 움직이지 마. 칼 내려놔. 경찰이다. 손들어. 순식간에 거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도진은 칼을 버리고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경찰들이 그를 제압했죠. 으악. 도진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강도진, 당신을 횡령 공모 및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한다. 경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진섭 씨가 수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딸을 꼭 안았어요. 괜찮아, 수아야. 이제 다 끝났어. 저도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아는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도의 눈물이었죠. 경찰팀장이 진섭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섭 씨 수고했어요. 결정적인 증거 확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이 영상과 음성 파일이면 강도진은 최소 15년은 받을 겁니다. 이미영 씨도 마찬가지고요. 도진이 끌려나갔습니다. 그는 계속 욕설을 내뱉었어요. 이 새끼들아. 내가 가만 안 둬.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거실에는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진섭 씨와 저 그리고 수아. 정말 끝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진섭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재판만 남았어요. 수아가 아빠 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떻게 돼요? 엄마도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엄마를 잊지 않을 거야. 엄마의 잘못은 잘못이지만 엄마가 너를 사랑했던 건 진짜니까. 진섭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힘들었던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죠.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긴 악몽이 끝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섭 씨와 수아, 그리고 저. 우리 세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진섭 씨. 제가 불렀습니다. 네, 은미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섭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일단 수아를 지켜야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치유해야 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수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고모, 저 배고파요.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상황에서도 아이는 솔직했어요. 그래, 저녁 먹자. 뭐 먹고 싶어? 짜장면이요. 좋아, 시키자. 진섭 씨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수아 옆에 앉았어요. 수아야, 힘들지?
네. 하지만 아빠랑 고모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수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따뜻했어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그리고 진섭 씨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가겠다고. 비록 언니를 잃었지만 저는 또 다른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게 작은 위로였어요. 밤은 깊어갔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퍼졌어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강도진 체포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언니와 도진의 범죄 전모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어요. 저는 검찰에 여러 번 출석했습니다. 진술서를 쓰고 제가 조사했던 내용들을 모두 제출했죠. USB 안의 파일들도 분석됐어요. 이은미 씨, 이 자료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12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에요. 이미영 씨와 강도진은 중형을 면치 못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웠지만 이게 옳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였죠. 진섭 씨는 회사 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언니의 범죄가 알려지면서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었거든요. 은미 씨, 저 회사 정리하기로 했어요. 진섭 씨가 어느 날 저녁 말했습니다. 정리요? 네. 이 사건 때문에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새로 시작이요? 작은 보안 컨설팅 회사를 차리려고요. 규모는 작지만 정직하게 운영하고 싶어요. 진섭 씨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재판 전날 밤이었습니다. 진섭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진섭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에?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영이가 자해를 시도했대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구치소 의무실에 있대요. 지금 가봐야 해요. 우리는 급히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수아는 이웃집에 맡겼어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죠. 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의무실에 언니가 누워 있었어요.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죠. 언니. 제가 다가갔습니다. 언니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깊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발견이 빨랐거든요. 교도관이 설명했습니다. 이미영 씨 남편분이랑 동생분 오셨어요. 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그랬어요, 미영 씨? 진섭 씨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내일 재판장에 서면 모든 게 공개되잖아. 수아가 그걸 알게 되잖아. 수아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도망치려 해서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당신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그게 엄마로서 마지막 의무예요. 진섭 씨의 말에 언니가 흐느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언니가 미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날 죽이려 했잖아요. 용서할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냥 슬퍼요. 왜 언니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은미야. 언니, 이제라도 제대로 된 모습 보여줘요. 재판장에서 진실을 말하고 벌을 받아요. 그게 수아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이 가득했어요. 저도 기자였지만 오늘은 증인석에 앉았죠. 언니와 도진이 입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언니는 많이 야위어 있었죠.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이미영, 강도진. 횡령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겠습니다. 도진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이미영이 저를 이용한 겁니다. 거짓말.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정숙.
재판장님, 제가 진술하겠습니다. 언니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돈이 필요했고 욕심이 생겼어요. 강도진과 함께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이미영, 내가 지금... 도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제 동생이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는 겁이 났어요. 동생을 협박했고 결국 사고를 사주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를 시작했죠. 모든 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언니가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진섭 씨와 수아가 앉아 있었어요. 제 딸 수아에게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엄마가 나쁜 선택을 했어. 하지만 너를 사랑했던 건 진심이었어. 수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섭 씨가 딸을 안았어요.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검사가 증거들을 제시했고 저도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죠. 피해자 이은미 씨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 사건을 취재하던 중 피고인 이미영으로부터 협박을 받았습니다. 기사를 쓰지 말라는 내용이었죠. 제가 거절하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고가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이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네. 피고인 이미영과 강도진의 통화 기록, CCTV 영상, 그리고 사고 차량의 추적 기록이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제 차를 들이받는 검은 세단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이 차량은 강도진의 지인이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미영 씨가 돈을 지불하고 사주한 것이죠.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시됐고 증인들의 진술도 끝났어요. 그럼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이미영은 횡령죄로 징역 12년, 살인교사죄로 징역 8년 합산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도진은 횡령 공모죄로 징역 10년, 살인교사죄로 징역 10년 합산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도진은 욕설을 퍼부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방청석에 수아를 봤습니다. 그 아이는 울고 있었지만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강한 아이였죠. 재판이 끝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달려들었지만 진섭 씨가 막아줬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취재 사양합니다. 우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수아가 중얼거렸어요. 18년. 그럼 엄마는 제가 31살이 돼야 나오는 거네요. 그래. 긴 시간이지. 진섭 씨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릴 거야. 그리고 면회도 갈 거고. 네, 아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은미 씨. 진섭 씨가 불렀습니다. 네. 고마워요. 끝까지 함께 해줘서.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수아를 재웠어요. 긴 하루였지만 마침내 모든 게 끝났습니다. 거실에서 진섭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진섭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힘든 미소였지만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과거를 딛고 미래를 향해.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됐으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어요. 저는 병원에서 마지막 검진을 받았죠. 완전히 회복하셨네요. 이제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 없으실 겁니다. 의사가 밝게 웃었습니다. 저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원고가 쌓여 있었어요. 제가 쓰고 있던 탐사보도 기사였죠. 은미 씨 기사 잘 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후배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고마워. 아직 마무리가 남았지만 이 기사 나가면 엄청난 반향 일으킬 거예요. 120억 규모 횡령 사건, 게다가 기자 본인이 피해자잖아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이 무거웠죠.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범죄의 실체를 파헤치는 연재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 범죄에 연루되는지, 욕망이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너지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이 기사로 저널리즘 상 후보에 오를 것 같던데요. 아직 몰라.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거야. 저는 원고를 정리했습니다. 마감이 내일이었거든요. 퇴근 후 저는 진섭 씨의 새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안전한 울타리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작은 건물 2층이었죠. 은미 씨 왔어요? 진섭 씨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는 한결 밝아 보였어요. 사무실 분위기 좋네요. 직원도 5명으로 늘었어요. 작지만 알찬 팀이죠. 진섭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대기업 CEO 자리를 내려놓고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정직하게 일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돈은 적게 벌지만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멋져요, 진섭 씨. 우리는 함께 수아를 데리러 학교에 갔습니다. 수아는 예전보다 조용해졌지만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어요. 아빠, 고모. 수아가 뛰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웃고 있었죠. 오늘 미술 시간에 칭찬받았어요. 정말? 우리 수아 대단한데? 진섭 씨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주말에 엄마 면회 가기로 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번 달 편지도 썼어요. 수아는 매달 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꿈 이야기를. 언니도 답장을 보냈어요. 짧지만 따뜻한 편지였죠. 토요일 아침 우리는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수아는 조용했어요. 항상 면회 가기 전에는 긴장했거든요. 괜찮아, 수아야. 엄마가 보고 싶어 할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죠. 면회실에 들어갔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너머로 언니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많이 야위었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죠. 수아야. 언니가 딸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편지 받았어요? 응. 잘 읽었어. 너 미술 시간에 칭찬받았다며? 엄마 자랑스러워. 엄마는 어때요? 아프지 않아요? 응, 괜찮아. 여기서 일도 하고 책도 읽고 있어. 언니는 교도소에서 도서관 업무를 맡고 있다고 했어요.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고 했죠. 은미야, 기사 봤어. 언니가 저를 봤습니다. 정말 잘 썼더라. 내가 항상 꿈꿔왔던 기사잖아. 응. 하지만 이런 식으로 쓰게 될 줄은 몰랐어. 미안해. 내 인생을 망쳐놓은 것 같아서. 아니야, 언니. 나는 괜찮아.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아.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진섭 씨가 입을 열었어요. 미영 씨, 모범수로 지내면 형기 단축될 수도 있대요.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좋겠네요. 빨리 나가서 수아 얼굴 보고 싶어요. 언니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어요. 엄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래, 수아야. 건강하게 지내야 해. 아빠 말씀 잘 듣고. 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밖으로 나오며 수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었어요. 고모, 저 배고파요. 그래? 뭐 먹을까? 떡볶이요. 우리는 근처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떡볶이와 튀김을 시켰죠. 수아는 맛있게 먹었어요. 고모, 저 나중에 커서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수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변호사? 네. 엄마처럼 잘못한 사람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진섭 씨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아야. 정말 대견하다.
저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엄마가 잘못했지만 여전히 제 엄마니까요. 저는 수아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강한 아이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기사 마지막 부분을 썼습니다. 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만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가족 전체를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에 빠뜨리죠.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책임을 지고 서로를 용서하며.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원고를 저장했습니다. 마침내 끝났어요. 다음 날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어요.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공유됐죠. 용기 있는 기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위로가 됐습니다. 이은미 기자님 응원합니다. 저는 댓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저는 저널리즘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저는 짧은 소감을 말했어요.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고통을 나눴던 가족들의 것이에요. 특히 진섭 씨와 수아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 언니에게도 이 상을 바칩니다. 언니,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야. 방청석에서 진섭 씨와 수아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행복했어요. 고모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 수아야. 은미 씨 축하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다 진섭 씨 덕분이에요. 진섭 씨가 없었으면 저는 진실을 밝힐 수 없었어요. 서로 도운 거죠. 우리는 팀이니까. 진섭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때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언니의 배신, 죽음의 위협, 가족의 붕괴.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섰죠. 비록 완벽하지 않은 형태지만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됐습니다. 진섭 씨, 수아, 그리고 저. 세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가족. 언니는 교도소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족의 일부예요. 수아는 그걸 이해했고 저도 받아들였죠. 진섭 씨의 회사는 작지만 성실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수아는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우리는 거짓과 배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정직하게,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든 날들이 있어요. 언니가 보고 싶을 때도 있고 과거가 떠올라 괴로울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서로를 지지하는 가족이 있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가 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오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는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함께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일어나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밝은 빛이 방을 가득 채웠죠. 좋은 아침.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좋은 아침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날들이 이어질 거라 믿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지키며 함께 걸어갈 테니까요. 끝.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